반갑습니다. 한나TV 한나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오두산 통일전망대에 왔어요. 이 시대 청년을 대표한 우리 동빠 게스트와 함께 하는데요. 먼저 송기수 해설사님 소개 부탁드려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두산 통일전망대 송기수 팀장입니다.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바로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자유로변에 위치한 오두산 통일전망대입니다. 특히 강 건너 분단의 현장인 북한의 실상을 직접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실향민 분들의 그 이산의 아픔을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 청년을 대표 우리 동빠 소개 부탁드려요. 네. 저는 이제 댄스와 노래를 위주로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는 BJ 동빠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춤과 아이돌 댄스도 많이 추고 또 젊은 친구들한테 인기가 많은 친구다 보니까 이런 통일에 대한 생각을 정말 가감 없이 청년들이 생각하는 걸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왔어요. 앞을 보시면 바로 좌측이 한강 그리고 우측이 임진강 이렇게 두 강이 만나서 서해로 14km를 흐르는 곳입니다. 특히 그 14km는 바다와 불과 가까운 거리로 간만조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는 곳인데요. 물이 들어올 때는 시속 9km로 4시간 만에 물이 만조가 됩니다. 그러나 물이 빠지게 되면 강 바닥에 모래벌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바로 지금 강폭, 나타나 있는 그렇죠. 2.1km 이렇게 바닥 뻘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 북한하고의 거리가 더 가까이 보이죠. 그렇구나. 여기가 사실 진짜 강 같은 느낌보다 갯벌 느낌이 약간 나요. 바다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강하고 바다가 만나는 지점이 또 엄청나게 어족자원도 풍부하고 여기가 또 되게 생태계 보호 지역이잖아요. 이번에 또 이제 통일 정책의 일환으로 남북한이 같이 무슨 연구를 했다고 들었는데 바로 여기서 우측 판문점 방향으로 판문군서부터 해서 교동도 있는 한 70km 구간 정도의 중립지역을 조사를 해갔는데요. 아무래도 좀 무궁한 수산 자원도 있을 것이고 많은 기대가 됩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이렇게 무궁한 자원을 엄청난 자원을 활용을 못하고 있었던 거네요. 고향이 이북이신 실향민 이산가족분들의 어렸을 적 내 고향을 기억을 되새겨서 직접 그리운 내 고향이라는 전시실을 만들었어요. 예전에는 사실 우리가 이산가족 찾기 하면은 집에 있는 가족 사진, 흑백 사진들 가지고 피켓으로 만들어서 찾곤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하나의 우리 가족의 어떠한 그 문화죠. 이게 하나의 현실성 있는.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다 둘러보면 그 가족 사진들, 그 이산의 아픔이 좀 다 여기에 묻어 있다고 봐야죠. 꿈속에서도 그리운 삼촌. 우리는 삼촌의 편지를 보며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도 삼촌이 읊던 그 시구절이 눈에 선합니다. 와. 근데 가족끼리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편지를 주고받으면 진짜 절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낡은 가족 사진을 보며 이산 가족들의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이번에 4.27 판문점 선언도 있었고 그리고 또 남북미 정상회담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거 보면서 이게 진짜 좀 정말 통일이 될 수도 있겠다. 약간 이런 희망을 좀 봤어요. 통일에 대해서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관광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 외국인 분들 오시는 분들이 예전하고는 많이 분위기가 벌써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통일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과 더불어 개선되고 있다라는 거를 직접 뭐라도 피부로 좀 느낄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이 좀 많았고요. 또 특히나 작년 그 11월 5일 이 남북 공동 수로 한강 하구 수로 조사에 대한 관심을 더불어서 진짜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서로 북한하고 남한이 관광 자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못했던 이 하구에서의 어업이나 여러모로 북한하고의 어떠한 더 이런 물류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기대들을 많이 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또 통일하면은 요즘 세대들은 저도 이제 학생들하고 많이 접하면서 강의를 하면은 그냥 좀 귀찮다 아니면 돈이 많이 들 것이다. 일단은 좀 손해를 본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때요? 동빠가 봤을 때 요즘 세대들의 생각? 근데 정말 그 요즘 세대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은 제 친구들 주변 아이들은 거의 약간 좀 우리 남한 쪽이 좀 더 손해를 너무 많이 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북한이 지금 조금 우리보다는 경제적으로 좀 뒤처지니까 네, 그래서 많이 도와줘야 돼서. 먹여 살려야 된다. 네, 사실 약간 이런 생각을 그런 하죠? 느낌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솔직히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관심이 없다. 뭐 이런 사람도 많고. 네, 그쵸. 그러니까 아예 그냥 신경을 안 쓰는 친구들도 많고 굳이 이제 그런 걸 챙겨보지 않는 친구들도 많고 그렇죠. 솔직히 본인은 어땠어요? 통일에 대한 생각. 솔직히. 저요? 저는 사실 저도 이렇게 막 관심이 사실 많은 편은 아닌데 근데 이제 그래도 챙겨볼 건 챙겨보는데 저도 사실은 통일이 되는 게 정말 우리나라에 좋은 걸까? 라는 의문을 가지게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실 뭐 통일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 통일이 평화를 앞당긴다고 할 때 좀 되게 너무 추상적으로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여기 피아노가 한 대 있는데요. 피아노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015년이 강복 70주년이었습니다. 네, 통일부가 강복 70주년 계기 통일의 피아노를 제작을 했는데요. 자, 바로 우리나라 분단의 현장인 비무장지대, 휴전선의 철조망을 형상화해서 실제 이 피아노 현을 철조망을 집어넣어서 만들었어요. 진짜요? 나 소름 끼쳤어. 저는 왜 피아노였을까 했어요. 예. 나는 여기서 무슨 그 남북한 통일 노래가 나오나 했어요. 예, 실제 연주는 되는데요. 일반 피아노보다는 좀 둔탁한 소리가 납니다. 발해, 고구려와 발해 유적. 이제 통일이 되면 좀 북한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교류하면서 뭔가 이렇게 역사 컨텐츠도 하고 그리고 진짜 역사를 서로 알려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그들의 역사도 공유하면서 이렇게 문화재 탐방도 할 수 있고 북한 사람과 같이 좀 유튜브 찍고 싶고 그런 그럼 소망이 있어요. 저도 북한 분들과 함께 춤을 알려주는. 와 진짜 여기가 1, 2, 3층, 4층 지하까지 이렇게 알차게 있는 줄 몰랐어요. 네, 약간 이제 구체적인 이런 남북 관계의 변화가 약간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뭐가 제일 좀 와닿는 것 같아? 아무래도 아까 이제 봤던 것 중에 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된다는 게 아마 제일 이점이 아닐까. 아무래도 요즘 실업률도 좀 높고 맞아요. 뭐 삼포 세대 이런 말이 좀 많잖아요. 사실 이제 통일이 되면 도대체 나한테 뭐가 이득이 되는 거야? 이런 걸 많이 물어보는데 일자리. 네,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지는 건 좋은 거니까. 너는 만약에 통일되면은 이제 북한에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면 어떤 쪽의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 저는 이제 북한 분들의 좀 댄스를 가르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데 네, 제가 좀 이렇게 K-팝 안무를 좀 알려드리고 이런 쪽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뭐 사실 운동도 되고 약간 이 한류라는 것도 나만의 문화잖아. 우리나라의 문화를 북한한테 이렇게 딱 전달해주는 북한 사람도 또 춤 되게 잘 출 것 같아. 각 잡고 왠지 잘 출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배워볼 수도 있는 거고. 군무 북한 이런 거 잘 출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 돈이라는 부분이 가장 우리가 와닿잖아. 어쩔 수 없죠. 일자리 창출. 그 부분도 정말 중요한 게 물론 우리는 사실 통일을 하면 북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일자리를 제공해 준다고 생각하지만 탄광도 많고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전력 자원, 북한과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사업을 할 거고 개성공단 같은 사업을 할 거면 우리의 그런 앞선 기술을 전파해 줄 사람이 필요해. 그럼 기업의 지사들이 가면서 일자리가 또 엄청나게 창출이 되는 이거는 거지. 정말 엄청난 이점인 것 같아요. 비용이 아닌 투자. 우리가 통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우리 진짜 그 금전적인 이점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 평화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남북 관계의 더 큰 발전을 염원하며 다음에도 더 알찬 정책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한나TV 한나였고요. 저는 동빠였습니다. 안녕.